오늘도 조용히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말 멀리 떠나지 않아도 마음이 환해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안쪽, 아침에 나가 저녁에 돌아오는 당일치기만으로도 충분히 깊은 여행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유명한 곳을 또 가는 방식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속도로 쉬고 걷고 바라보는 코스를 고르는 일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기준으로 준비했습니다. 남이섬, 남한산성처럼 이미 많이 알려진 곳 말고 다녀온 분들의 재방문이 높고 시니어분들이 실제로 만족도가 높았던 수도권 숨은 명소 7곳을 차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번 달에 꼭 한 곳은 가봐야겠다 싶은 장소가 분명 생기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여행 라디오 여행일기입니다. 오늘 방송은 짐 크게 싸지 않아도 되는 당일치기 특집입니다. 아침 출발, 좋은 공기, 가벼운 산책, 따뜻한 한 끼, 그리고 저녁 귀가. 결국 우리에게 가장 편한 여행은 이 흐름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도 모두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오래 서 있지 않고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곳. 이동 동선은 단순하게, 풍경은 충분히, 식사는 부담 없게.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춘천과 가평 경계 쪽에 있는 제이드가든입니다. 문을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국내가 맞나 싶은 감각입니다. 정돈된 벽돌 건물과 곡선형 정원, 계절별로 표정이 바뀌는 식재 구성이 어우러져서 처음부터 분위기가 부드럽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좋은 이유는 넓은데도 정신없지 않다는 점입니다. 공간이 크지만 동선이 자연스럽게 나뉘어 있어 사람이 몰려도 소란스럽지 않고 자기 속도로 걸을 수 있습니다. 제이드가든의 핵심은 테마 정원입니다. 이름만 보고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 내 컨디션에 맞는 구역을 하나만 정해 집중해서 도는 방식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그늘이 많은 길을 선호하면 숲길 중심으로, 탁 트인 풍경을 원하면 개방형 정원 중심으로 고르면 됩니다. 모든 정원을 다 보려 하면 후반에 피로가 커집니다. 반나절 여행의 만족도는 얼마나 많이 받느냐보다 얼마나 편하게 받느냐에서 갈립니다. 산책 요령도 간단합니다. 10분에서 15분 걷고 3분에서 5분 쉬는 리듬을 일정에 포함해 주세요. 벤치가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잠깐 앉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좋은 날일수록 과속하기 쉽고 과속하면 돌아오는 길에 피로가 크게 올라옵니다. 시니어 여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원은 천천히 볼수록 더 예쁘고 사진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중간 휴식은 카페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달지 않은 음료 하나만으로도 회복이 빠릅니다. 간식은 소량으로 가볍게 드세요. 정원 산책 직후 과식하면 졸림과 피로가 동시에 올라오기 쉽습니다. 또 한 가지 입장 전 시니어 할인 여부와 운영 시간을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줄이 길거나 입장 제한이 생기면 흐름이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작은 준비 하나가 여행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이동은 자가용도 편하고 대중교통 조합도 가능합니다. 기차나 지하철 연계 뒤 셔틀이 운영되는 시기가 있으니 출발 전에 최신 정보만 체크하면 됩니다. 핵심은 출발 시간을 앞당기기입니다. 오전 타임에 도착하면 동선이 한결 여유롭고 사진도 빛이 부드럽습니다. 특히 가을과 봄에는 오전 공기가 좋아 산책 만족도가 확 올라갑니다. 제이드가든 코스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작은 유럽풍 분위기 속에서 내 호흡으로 걷는 정원 여행. 멀리 가지 않아도 풍경의 밀도를 느끼고 싶은 날, 그리고 마음을 조용히 정리하고 싶은 날에 잘 맞는 코스입니다. 첫 번째 장소로 아주 안정적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인의 호암미술관과 희원정원입니다. 이곳은 예술과 자연을 한 번에 담아내는 곳입니다.
미술관은 어려워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서는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관람이 끝나면 바로 정원 산책으로 이어져서 머리가 쉬고 눈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실내와 야외가 균형을 이루는 코스는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호암미술관은 건물부터 단정합니다. 전통의 결을 살린 외관과 차분한 내부 분위기가 잘 이어집니다. 전시를 볼 때는 전부 다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작품 앞에서 오래 서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마음에 들어오는 작품 두세 점만 제대로 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오디오 가이드나 해설 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설명을 한번 들으면 작품이 갑자기 멀게 느껴지지 않고 이야기처럼 다가옵니다. 미술관 관람 후 희원정원으로 나가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넓은 마당, 연못, 정자, 수목의 조합이 안정감을 줍니다. 희원의 장점은 화려함보다 균형입니다. 과장된 포토존보다 오래 머물 수 있는 풍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보다 산책이 먼저인 분들에게 더 잘 맞습니다. 바람이 잔잔한 날에는 정자에 잠깐 앉아 주변만 바라봐도 마음이 느려집니다. 빠른 일상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 느린 시선입니다. 이 코스도 요령은 같습니다. 전시 1시간 안팎, 정원 산책 40분 안팎, 중간 휴식 10분.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누면 무리 없이 반나절이 완성됩니다. 특히 단풍철이나 주말에는 예약이 필요한 시기가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을 하세요. 현장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체력과 기분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여행에서 대기는 생각보다 큰 피로입니다. 주차 요금이나 셔틀 운영 같은 실무 정보도 출발 전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자가용 이용 시에는 정문 진입 시간대가 몰릴 수 있으니 조금 일찍 도착하는 편이 유리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연계 구간의 배차 간격을 미리 체크해 두면 훨씬 편합니다. 시니어 여행의 핵심은 예상 가능한 동선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을수록 실제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호암미술관과 희원정원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눈은 예술로 채우고 몸은 정원에서 쉬는 코스. 조용하고 품위 있는 반나절을 원할 때 가장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장소입니다. 안성팜랜드와 미리내성지 조합입니다. 오늘 7곳 가운데 가장 대비가 뚜렷한 코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앞 구간에서는 탁 트인 초원과 생동감을 만나고, 뒤 구간에서는 고요함과 정돈된 분위기를 만납니다. 한날에 두 감정을 함께 경험할 수 있어 여운이 길게 남습니다. 안성팜랜드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시야가 열립니다. 도시의 밀도가 사라지고 평평하게 넓어진 풍경이 들어옵니다. 이 열림 자체가 힐링입니다. 계절마다 색이 바뀌고 바람 방향에 따라 들판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특히 걷는 길이 비교적 완만해서 무릎 부담을 줄이기 좋습니다. 손주와 함께 와도 좋고 부부가 와도 좋고 혼자 와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각자 방식으로 머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서는 체험을 많이 넣기보다 한두 가지로 압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험을 연달아 넣으면 이동이 잦아져 피로가 커집니다. 대신 풍경 구간 걷기, 따뜻한 음료, 휴식을 기본으로 놓고 컨디션이 좋으면 가벼운 체험 하나를 추가하세요. 이 방식이 실패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여행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날보다 하고 싶은 걸 정확히 하고 오는 날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안성팜랜드를 본 뒤 차량으로 이동해 미리내성지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돌계단과 성당, 조용한 길, 정돈된 공기가 마음을 정리해 줍니다. 이곳에서는 말수를 줄이고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꼭 종교적 목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숙한 공간이 주는 안정감 자체가 여행의 값어치가 됩니다. 야외 바람이 차가운 날에는 겉옷을 한 겹 더 챙기세요. 체온이 떨어지면 감상보다 피로가 먼저 올라옵니다. 이 조합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오전에는 생동감, 오후에는 평온함. 하나의 날짜 안에서 감정의 결을 바꿔주기 때문에 주말 리셋 효과가 큽니다.
잘 쉬고 왔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남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장소부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차근차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코스의 핵심은 멀리 가지 않아도 충분히 깊은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이동거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머물렀는지에서 결정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네 곳도 모두 같은 기준으로 고른 장소들입니다. 네 번째 장소는 강화 교동도의 대룡시장과 화계산 전망대입니다. 이곳의 첫인상은 아주 뚜렷합니다. 아, 시간의 결이 남아있구나.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골목의 간판, 벽면의 질감, 작은 상점의 배치, 걷는 사람들의 속도까지 모두 과거의 호흡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구경보다 회상이 먼저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시니어분들이 특히 반가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 속 풍경과 닮아 있는 장면을 실제로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룡시장은 규모가 아주 크진 않지만 밀도가 높습니다. 천천히 걸으면 짧은 시간에도 볼거리가 꽤 많습니다. 오래된 다방 느낌의 공간, 복고풍 소품점, 손글씨 간판이 남아있는 점포들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늦어집니다. 이때 팁을 하나 드리면 사진을 급하게 많이 찍기보다 골목 하나, 간판 하나, 표정 하나처럼 테마를 정해 기록해 보세요. 돌아와서 사진을 볼 때 훨씬 이야기가 잘 남습니다. 시장 구간의 먹거리는 가볍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군것질은 소량으로 하고 본식은 이동 후에 안정적으로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 음식은 유혹이 많아서 쉽게 과식하기 때문입니다. 과식은 곧 피로로 이어집니다. 당일치기 여행에서 가장 아쉬운 순간은 예쁜 풍경 앞에서 몸이 먼저 지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맛은 보되 양은 조절하는 방식으로 가세요. 대룡시장을 보고 나면 화계산 전망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선택지가 갈립니다. 다리 컨디션이 좋으면 산책로를 천천히 오르셔도 좋고 체력 안배가 필요하면 모노레일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느 쪽이든 정답입니다. 여행은 도전이 아니라 회복이니까요. 정상에 올라서면 바다와 섬, 하늘의 층위가 동시에 펼쳐집니다. 날이 맑은 날에는 시야가 시원하게 열리고 노을 시간대에는 색이 부드럽게 겹쳐져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 코스의 실행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늦게 교동도 도착, 대룡시장 40분 산책, 카페, 휴식 10분, 전망대 구간 이동 및 체류 50분, 하산 후 늦은 점심. 이렇게 잡으면 무리 없이 반나절에서 하루 코스로 운영 가능합니다. 핵심은 시장에서 체력을 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전망대의 시야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남겨두세요. 다섯 번째 장소는 충북 제천의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입니다. 여기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동도의 해상 모드에서 벗어나 깊은 호흡의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곳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걷는 동안 생각이 정리되는 길입니다. 숲길과 물길이 이어지고 바람과 나무향이 일정하게 흐르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이 큽니다. 의림지 일대는 오래전부터 물과 숲이 함께 만드는 풍경이 아름답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한방 치유숲길 구간은 이름 그대로 치유에 초점이 맞춰진 길입니다. 경사가 과하지 않은 구간이 많고 중간 쉼터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어 시니어분들도 페이스를 유지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길의 질감이 부드럽습니다. 과도하게 자극적인 포인트가 없어 눈과 귀가 편합니다. 요란한 여행지를 많이 다녀본 분일수록 이런 차분한 길의 가치를 크게 느끼십니다. 걷는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시작 전에 물 한 모금, 10분 걷고 5분 쉬기, 다시 10분 걷기. 이 리듬만 지켜도 체력 소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풍경이 좋다고 속도를 올리면 초반엔 괜찮아도 후반에 무릎과 허리가 바로 반응합니다. 특히 숲길은 평지처럼 보여도 미세한 기복이 있어 과속 금물입니다. 천천히 일정하게 그리고 자주 쉬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사진 포인트도 있습니다. 호수 반영이 잘 보이는 지점,
목재 데크가 이어지는 구간, 조형물이 프레임을 만드는 구간에서 한 컷씩 남기면 좋습니다. 다만 사진을 위해 무리하게 위치를 옮기거나 자세를 바꾸지 마세요. 시니어 여행에서 사진은 추억을 담는 수단이지 체력을 쓰는 목적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사진은 편안한 표정에서 나옵니다. 산책 뒤에는 제천 중앙시장이나 인근 식당에서 따뜻한 한 끼로 마무리하는 루틴을 추천드립니다. 국물 있는 메뉴가 좋고 너무 맵거나 짠 메뉴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숲길 걷기 후에는 자극적인 음식이 위장 피로를 올릴 수 있습니다. 여행의 끝은 늘 식사가 결정합니다. 배가 편해야 집에 와서도 오늘 좋았다가 남습니다. 6번째 장소는 광명동굴입니다. 이곳은 날씨 변수에 강한 코스입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강하거나 반대로 한여름 더위가 심한 날에도 일정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일치기에서 이 안정성은 아주 큰 장점입니다. 출발할 때 하늘이 애매해도 계획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광명동굴의 매력은 온도와 분위기의 전환입니다. 입구를 지나면 바깥의 계절감이 약해지고 실내 특유의 서늘하고 일정한 공기가 여행 모드로 바꿔줍니다. 내부 동선은 테마별로 구간이 나뉘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조명과 음악이 적당히 어우러져 감상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걷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시니어분들에게는 이 느려지는 리듬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고 서둘러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관람 팁을 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보겠다는 마음보다 핵심 구간 위주로 보세요. 가장 반응이 좋은 구간을 먼저 보고 컨디션이 괜찮으면 추가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동굴 내부는 바닥이 젖어 있을 수 있으니 미끄럼 방지 신발이 필수이고 체온 유지를 위해 가벼운 겉옷을 챙기면 좋습니다. 실내라고 방심하기 쉬운데 오래 머물면 생각보다 몸이 차가워집니다. 이 코스는 실내 관람 후 야외에서 짧게 햇볕을 쬐는 루틴을 넣으면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동굴 밖 카페나 휴식 공간에서 10분 정도만 머물러도 몸의 균형이 돌아옵니다. 이어서 늦은 점심이나 이른 저녁으로 마무리하면 당일치기의 피곤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광명동굴은 어떤 날씨든 실패 확률이 낮은 카드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7번째 장소는 파주 출판단지와 헤이리 예술마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천 아트밸리까지 이어지는 선택형 구성입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본 흐름은 파주와 포천이 각각 독립적인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이동 현실을 고려하면 한날에 모두를 깊게 보기보다 파주 집중 하루 또는 포천 집중 하루로 나누는 것이 더 좋습니다. 먼저 파주 출판단지입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정숙합니다. 건물 사이 간격, 보행 동선, 서점과 카페의 배치가 소음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대형 북라운지나 서가 공간에서는 책을 꼭 읽지 않아도 됩니다. 책등을 보는 것, 창가의 빛을 보는 것,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행의 목적이 소비가 아닌 회복일 때 이런 공간의 힘이 큽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은 파주 코스의 감성 확장판입니다. 골목마다 작은 갤러리, 카페, 공방이 이어지고 건축 자체가 감상 포인트가 됩니다. 걷는 구간을 길게 잡지 말고 마음에 드는 블록 두세 곳만 선택해 천천히 보세요. 예술마을은 다 보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곳입니다. 차 한 잔과 짧은 산책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생깁니다. 반면 포천 아트밸리는 시야가 크게 열리는 장면이 강점입니다. 절벽과 호수, 조형 공간이 만들어내는 대비가 선명해서 도착 순간의 인상이 강합니다. 다만 일부 구간 경사가 있어 컨디션에 따라 모노레일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라갈 때는 편하게, 내려올 때는 천천히 걷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정상부에서 보는 호수 색감은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달라져 같은 장소도 매번 다른 표정을 보여줍니다. 좋은 장소를 아는 것과 잘 다녀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시니어 여행에서는 어디를 가느냐보다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황별로 바로 선택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말, 다음 달까지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루틴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풀어볼게요. 하루가 짧은데 한 번 나가면 많이 보고 와야 하지 않을까요? 결론은 반대입니다. 당일치기는 많이 볼수록 만족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코스를 깊게 볼수록 피로는 줄고 만족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루 한 코스 원칙. 아무리 욕심나는 날이어도 핵심 장소 하나, 보조 장소 하나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귀가 후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황별 추천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이번 주는 몸이 좀 무겁다. 걷는 부담을 낮추고 싶다. 이런 날에는 광명 동굴이 우선입니다. 날씨 영향을 적게 받고 실내 중심이라 체온 관리가 쉽고 동선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실전 루틴은 이렇게 잡으면 좋습니다. 오전 늦게 출발, 동굴 관람 1시간 안팎, 바깥 휴식 10분, 근처에서 따뜻한 식사, 해지기 전 귀가. 핵심은 동굴 안에서 무리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실내가 쾌적해도 체온이 떨어지면 피로가 올라옵니다. 두 번째 상황, 마음이 복잡해서 조용한 곳이 필요하다. 이런 날에는 파주 출판단지와 헤이리 조합이 좋습니다. 실전 루틴은 단순하게 가세요. 오전 중 출판단지 도착, 북라운지나 서가 공간에서 30분 머물기, 카페 휴식, 점심 후 헤이리에서 짧은 산책. 여기서 중요한 건 사진보다 체류입니다. 눈으로 많이 보는 날이 아니라 마음이 가라앉는 시간을 확보하는 날로 잡으세요. 책 한 권을 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의자에 앉아 창 밖을 보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한 회복이 됩니다. 세 번째 상황, 가족과 함께 가야 해서 모두가 만족해야 한다. 이때는 안성 팜랜드와 미리내성지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세대 혼합 만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활동적인 구성과 차분한 구성이 하루 안에서 균형을 이룹니다. 오전에는 팜랜드에서 탁 트인 풍경과 가벼운 체험, 오후에는 미리내성지에서 고요한 휴식. 이렇게 나누면 손주 동행, 부부 동행, 지인 동행 모두 무리 없이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 전후로 물과 간식을 꼭 챙기세요. 동행이 많을수록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대기가 길면 작은 피로가 크게 느껴집니다. 네 번째 상황, 사진도 남기고 싶은데 너무 북적이는 곳은 싫다. 제이드 가든이 잘 맞습니다. 이곳은 공간이 넓어 사람이 있어도 분산이 됩니다. 실전 루틴은 이렇게요. 오픈 시간대에 맞춰 일찍 입장, 인기 포인트를 먼저 짧게, 이후 그늘 많은 길에서 천천히 산책, 중간 카페 휴식, 점심은 가볍게. 사진은 오전 빛이 부드러운 시간에 집중해서 찍고 후반에는 촬영보다 감상으로 전환하세요. 사진을 끝까지 붙잡으면 여행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 상황, 역사와 추억을 함께 느끼고 싶다. 강화 교동도의 대룡시장과 화계산 전망대 조합이 좋습니다. 시장에서 과거의 정서와 생활 풍경을 만나고 전망대에서 시야를 크게 열어 마무리하면 하루의 완급이 좋아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장 체류 시간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는 것. 먹거리와 구경은 좋지만 체력은 전망대 구간을 위해 남겨두세요. 그리고 다리 컨디션이 애매하면 모노레일을 고민하지 말고 바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여행은 버티는 여행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상황, 숲길 걷기로 몸을 가볍게 풀고 싶다. 제천 의림지 한방 치유 숲길이 정답입니다. 걸음이 무거운 날에도 리듬만 지키면 만족도가 높습니다. 10분 걷고 5분 쉬는 원칙, 물 자주 마시기, 산책 후 따뜻한 국물 메뉴로 마무리.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다음날 컨디션이 다릅니다. 숲길 여행은 다녀온 당일보다 다음날에 몸이 답을 줍니다. 어제 잘 걸었네라는 느낌이 남으면 성공입니다. 일곱 번째 상황, 고급스럽게 반나절 보내고 싶다. 용인의 호암미술관과 희원정원이 좋습니다. 미술관 관람은 욕심내지 말고 핵심 전시 중심, 정원 산책은 짧고 깊게.
예약이 필요한 시기에는 전날 확인을 꼭 하세요. 현장 변수만 줄이면 이 코스는 품격 있게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동행이 있는 날에도 대화 소재가 풍부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실전 팁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소는 잘 고르는데 출발 시간과 식사 타이밍에서 흐름이 깨집니다. 이 두 가지를 고정해 보세요. 첫째, 출발은 오전. 둘째, 식사는 늦기 전에. 단순해 보이지만 효과가 큽니다. 오후 출발은 도착 후 해가 빨리 기울고 마음이 조급해져 동선이 거칠어집니다. 반대로 오전 출발은 여유가 생겨서 장소를 천천히 볼 수 있습니다. 식사는 배가 고파지기 전에 미리 하세요. 공복이 길어지면 판단이 급해지고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복장도 일정의 일부입니다. 신발은 미끄럼 방지와 쿠션을 우선하고 옷은 얇게 겹쳐 입는 방식이 좋습니다. 특히 실내외를 오가는 코스에서는 체온 조절이 성패를 가릅니다. 두꺼운 한 겹보다 얇은 두세 겹이 훨씬 편합니다. 가방은 무겁지 않게 물과 간단한 간식, 얇은 겉옷, 보조 배터리 정도면 충분합니다. 짐이 가벼워야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예산 관리 팁도 하나 드릴게요. 당일치기에서 지출이 늘어나는 지점은 의외로 간식과 카페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은 한 번, 카페는 한 번, 본식은 한 끼를 안정적으로. 이 정도만 지켜도 체감 지출이 크게 내려갑니다. 만원 감각이라는 말은 무조건 만원만 쓰자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여행의 핵심 만족을 지키자는 의미입니다. 교통은 어떻게 할까요? 자가용이 편한 곳도 있고 대중교통이 편한 곳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갈 때 편한 것보다 돌아올 때 덜 피곤한 것을 고르는 일입니다. 갈 때야 기대감으로 버티지만 돌아올 때는 피로가 누적됩니다. 그래서 귀가 동선을 먼저 생각하세요. 환승이 너무 많거나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일정은 다음 날까지 피로를 남깁니다. 시니어 여행의 품질은 귀가에서 결정됩니다. 여행 중 대화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행이 있다면 다음 어디 갈까를 계속 묻기보다 여기서 10분 쉬고 갈까요?를 먼저 제안해 보세요. 휴식 합의가 잘 되면 일정 전체가 부드러워집니다. 함께 걷는 여행에서 가장 어려운 건 속도 맞추기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보다 리듬을 합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제 7코스를 다시 압축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이드 가든은 풍경 중심 회복 코스, 호암미술관 희원정원은 예술과 정원 균형 코스, 안성팜랜드 미리내성지는 활기와 고요 조합 코스, 강화교동도는 추억과 전망 코스, 제천의림지는 숲길 치유 코스, 광명동굴은 날씨 무관 안정 코스, 파주와 포천은 감성 사색 또는 시야 확장 코스입니다. 오늘 컨디션과 목적에 따라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하나만 잘 다녀와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수도권 당일치기 숨은 명소 7곳을 함께 걸었습니다. 제이드 가든, 호암미술관과 희원정원, 안성팜랜드와 미리내성지, 강화교동도 대룡시장과 화계산 전망대, 제천 의림지 한방치유숲길, 광명동굴, 그리고 파주 출판단지와 해일이, 포천 아트밸리까지 하나하나 다른 표정을 가진 장소들이지만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아침에 나가 저녁에 돌아와도 충분히 깊은 하루가 된다는 것, 그리고 멀리 가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리를 먼저 드릴게요. 이 7곳을 모두 기억하려 하지 마세요. 오늘 내 몸 상태와 기분에 맞는 장소 한 곳만 고르면 됩니다. 여행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정답 장소가 아니라 오늘의 나에게 맞는 장소입니다. 그 기준만 잡으면 실패가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몸이 무거운 날엔 실내와 안정 동선이 있는 광명동굴, 마음이 소란한 날엔 파주 출판단지, 풍경으로 리셋하고 싶은 날엔 제이드 가든, 가족과 함께 균형 있게 가려면 안성팜랜드와 미리내성지, 조용한 숲길이 필요하면 제천 의림지, 추억과 전망을 함께 원하면 교동도, 시야가 확 트이는 감동을 원하면 포천 아트밸리.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행의 만족을 끌어올리는 핵심 루틴을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코스 원칙, 10분 걷고 5분 쉬기, 식사는 늦기 전에 따뜻한 메뉴로. 이 세 가지는 단순하지만 효과가 큽니다. 특히 시니어 여행에서는 체력의 급격한 저하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중간에 자주 쉬면 후반부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결국 여행은 풍경보다 표정으로 남습니다. 오늘 대본을 라디오처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많이 보는 여행보다 잘 쉬는 여행이 더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이동 자체가 즐거움이었다면 지금은 회복이 여행의 목적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일치기가 더욱 소중합니다. 낯선 침대에서 뒤척이지 않아도 되고, 짐을 무겁게 싸지 않아도 되고, 익숙한 집으로 돌아와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요. 편안함은 타협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없는 건 시간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어디로 갈지, 언제 나갈지, 뭘 먹을지, 이 세 가지만 정하면 당일치기는 바로 실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이번 주말 단 한 곳, 다음 달 단 한 곳, 이렇게만 시작해 보세요. 1년에 12곳이면 삶의 표정이 분명 달라집니다. 오늘 소개한 7곳은 모두 서울에서 당일 이동 가능한 거리입니다. 길어도 2시간 안팎입니다. 이 거리는 부담이 되지 않는 선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 당일치기는 바로 이 적당함이 핵심입니다. 적당히 멀고 적당히 걷고 적당히 쉬고 적당히 먹는 하루. 그 적당함이 쌓이면 일상이 지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제 실행용 체크리스트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전날 밤 장소 한 곳 선택. 출발 시간은 오전으로 고정. 현장에서는 걷기 리듬 유지. 중간에 의무 휴식 한 번. 식사는 과식하지 않기. 귀가는 어두워지기 전에. 이 6줄만 지켜도 대부분의 여행이 편해집니다. 거창한 계획표보다 반복 가능한 습관이 더 오래 갑니다. 혹시 동행이 있다면 이런 방식도 추천드립니다. 출발 전 역할을 나누세요. 한 분은 이동 확인, 한 분은 식사 후보 확인. 그리고 현장에서는 어디 더 갈까보다 어디서 쉴까를 먼저 이야기하세요. 이 작은 대화 순서 변화가 하루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다 같이 좋은 여행은 빠른 여행이 아니라 배려가 있는 여행입니다.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증명사진보다 분위기 사진을 남겨보세요. 사람 없는 명소 사진 한 장보다 벤치에 잠깐 앉아 웃는 표정 한 장이 훨씬 오래갑니다. 여행은 증거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돌아와서 다시 보고 싶은 사진은 늘 잘 놀았던 순간입니다. 멋있게 나온 사진보다 편안해 보이는 사진이 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끄럼 방지 신발, 얇은 겉옷, 물, 간단한 간식, 보조 배터리. 이 기본만 갖추면 대부분의 변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 애매한 날에는 과감히 동선을 줄이세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이 여행을 오래 즐깁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들으신 7곳 중에서 여러분 마음이 가장 먼저 반응한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제이드 가든의 정원일 수도 있고, 호암미술관의 고요함일 수도 있고, 안성의 들판일 수도 있고, 교동도의 골목일 수도 있고, 제천 숲길의 숨결일 수도 있고, 광명 동굴의 빛일 수도 있고, 파주의 책향기나 포천의 호수빛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마음이 먼저 가는 곳이 곧 정답입니다. 이번 주말 단 한 곳만 다녀오세요. 많이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걷고 따뜻하게 먹고 편안하게 돌아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미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는 잘 쉬는 법을 아는 여행이 필요합니다. 그 여행이 결국 다음 주를 버티는 힘이 됩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걷기 짧고 의자 많은 코스, 비 오는 날, 실패 없는 코스, 부모님 모시고 가기 좋은 식당 포함 코스처럼 더 실전적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댓글에는 여러분이 먼저 가보고 싶은 장소 하나를 남겨주세요. 같은 길을 걸을 다른 시니어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여행 라디오 여행일기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의 걸음이 너무 빠르지 않기를, 너무 무겁지 않기를,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